그 대학에서 얼마 전에 공동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럼 대학에서는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대학에서 생각하는 교과 전형은 축소해야 된다. 고교 학점제는 아이들의 진로랑 전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설된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수해서 아이들을 뽑기 위한 그런 건데, 그럼 교과 전형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확대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적합한 게 고교 학점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수능은 어떻게 돼요? 대학에서는 축소해야 된다가 더 많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은 좀 줄고 학생부 종합 전형 오히려 더 늘고 정시로 뽑는 인원이 좀 줄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안녕하세요. 2028 대입 변경에 따른 고교 선택 기준. 여전히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라는 그런 어머님들도 이제 꽤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선택이 사실 그 대입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갔을 때 잘할 것이냐. 그래서 대입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머니 꼭 여기 보내세요.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상황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성향도 되게 중요하고 선행의 정도는 또 어디까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고 이제 확인하고 고등학교를 어디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제 대학 입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 아이는 이렇게 이 고등학교를 보내야겠다라는 어머님들께서 좀 생각을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대 대입 전형 개편 방향을 보시면 2028 대입 개편이 딱 발표가 된 거잖아요. 서울대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능 영향력이 많이 약화가 됐네. 그리고 지금 수능을 치르는 과목이 특히 탐구 같은 경우도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치러지는데 이거는 내신으로 1학년 때 고1 때 배우는 과목이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통합사회를 통합과학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수능은 고3 때 보고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으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거의 2년 가까이 공백기가 생기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려운 과목을 개설해놓고 이 안에서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이들 공백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중에서 야, 이 과목은 통합사회를 가르칠 거야, 이 과목은 통합과학을 가르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자성어로 하면 양도구육. 이거는 제가 이제 가끔 쓰는 용어긴 한데,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과정 믿을 수 없다. 그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고등학교에서 개설된 이 심화 과목들을 진짜 어려운 과목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거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들은 교육과정 내용, 실제 가르치는 그 내용도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고등학교에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은 고등학교 지금 추천 인원이 2명인데 3명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년 기준을 없앨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최대한 많은 고등학교를 뽑아주고 싶은 서울대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추천 인원 확대하면 한 명도 못 갔던 고등학교가 또 서울대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졌던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폐지를 해주면 또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고, 최대한 많은 고등학교를 뽑아주기 위한 서울대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 면접이 어려워진다. SNU 역량평가 면접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정시에서 내신 반영 확대가 된다. 일반 전형의 경우에 수능 80, 서류 20인데 이제 바뀌게 되면 수능 60으로 낮춰지게 되고 서류가 40으로 이제 2배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서류는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능 쉬워지지 않냐. 지금 정시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폐지해달라. 우리는
지금 수능이 이렇게 쉬워지게 되면 우리는 정시로 이거 40%는 못 뽑는다. 근데 이거는 서울대에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대학들이 아니 수능이 쉬워지는데 정시로 40% 이상 선발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해서 많은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선을 수능으로 선발하는 이 정시 이 비율을 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은. 그래서 그런 대학의 요구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게 되면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도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러면 이 40%에서 30% 정도로 낮춰지게 되는, 수능이 쉬워지면서 많은 대학들이 이거 폐지해달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은 적성과 진로랑 무관한, 그냥 내가 점수 맞춰가지고 대학도 지원하고 학과도 지원하고 거기 맞춰서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수 맞춰서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도 포기, 휴학도 하고 자퇴도 하고 그럼 이 수능으로 이렇게 뽑는 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또 그런 이유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 전공, 자유 전공 이 부분들을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요 생활기록부를 챙기는데 진로랑 관련돼서 활동을 엄청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대학에 오게 되면 대학도 전과 제도가 있고 복수 전공 제도가 있고 대학에 와서도 진로가 바뀐 애들도 많은데 아우 그냥 차라리 이렇게 자유전공으로 뽑아놓고 니네 대학교 1학년 공부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유전공을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미 서울대는 그렇게 많이 뽑아왔고요. 많은 대학들도 이미 작년서부터 자유전공 학부를 되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전공이 없는 자유전공을 아이들 뽑아서 굳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공과 관련된 활동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그러면 더더욱 중요해지는 건 내신이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대가 정시에서 또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머님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서울대가 1단계에서 수능 볼 때 표준 점수라는 걸 가지고 활용해서 아이들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 아이들을 뽑았는데 이제 바뀌는 게 1단계에서 수능으로 정원의 3배수를 통과를 시키는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표준 점수가 아니고 등급으로,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기재된 등급 합산으로 해서 1단계 3배수를 통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몇 점 받았느냐 이 부분보다 표준 점수가 몇 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등급 합산으로 1단계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걸린다 하더라도 등급 잘 나오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 등급 합산으로 1단계 정원의 3배수를 통과시키고 나면 2단계에서는요. 이제 수능 60에 이제 내신 40, 아까 내신 20에서 40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2단계에서 수능은 이제 100분위로 환산을 해서 아이들을 또 뽑아요. 결국에는 이제는 표준 점수 이런 걸로 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고, 자, 1단계 등급 하부로 2단계에서는 100분위로 환산해서 아이들 뽑는데 내신의 비중이 20에서 40으로 높아진다. 자, 이게 약간 특이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대가 수능이 쉬워지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뽑겠다. 약간 수능을 자격고사화 시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단계에서 등급 하부로만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능을 조금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이제 이 교과 역량을 조금 더 평가하는 그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하는 서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을 평가할 때 지금 현재는 2명의 평가자가 있어요. 한 학생의 내신을 2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해요. 근데 A, B, C 세 단계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A, B, C 세 단계로만 평가했었는데 이제는 A뿔 A, B뿔 B, 그 다음 C뿔 C 해서 이게 평가를 하는 걸 좀 세분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교과 역량, 교과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그러면 뭘 평가하냐? 요거 보십시오.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했냐? 기계공학과를 들어오는데 물리했냐? 수학 내신 좋냐? 그리고 기계공학과 들어오는데 너 기하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해서 과목을 이수를 충실하게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걸로 보고 있죠. 그리고 성취도, 너 이수했는데 내신 좋아 안 좋아? 두 번째 성취도. 나머지 3번 4번은 크게 차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과목을 이수했냐 학과에 맞게, 그리고 학업의 성취도가 그냥 성적은 좋냐 안 좋냐. 근데 어머님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목 이수 충실도를 첫 번째로 보겠다라는 거는 이과 애들이 문과로 교차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문과 침공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애들끼리 있는 이과 애들끼리 경쟁하고 문과 애들은 문과 애들끼리 경쟁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서울대는 무조건 가고 싶어요. 근데 이과인데 이과를 지원하기에는 합격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문과로 교차하면 서울대 합격할 만한 학과들이 있어요. 그럼 또 문과로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신의 비중을 이렇게 많이 두게 되면 이과에서 문과로 침공하는 문과 침공 학생들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대가 되게 의도한 겁니다. 교육과정 정상화도 있지만 특히 이제 문과 애들을 좀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과 애들이 그렇게 교차해서 서울대 문과로 가잖아요. 그럼 또 중도 탈락이에요. 그럼 문과 애들이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과 애들 때문에 못 합격하고, 또 이과 애들이 교차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휴학하고 자퇴하고,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는 문과 애들이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학 전형 계획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입 전형 계획안. 아이들한테 미리 대입 전형 계획안을 미리 알려주고 우리 이렇게 뽑을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 그게 대입 전형 계획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언제 발표를 해주려고 할까요? 얼마 전에 기사에 났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말, 그러니까 10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10월. 정확한 시점은 한 10월 전후 이렇게 나온 것 같긴 하던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해준다. 아까 제가 그러면 서울대가 왜 정시에서 내신의 비중을 높이냐, 일반 전형도 왜 높이냐? 자, 서울대가 기대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중요성이 증대가 될 거다. 내신의 비중을 정시에서도 높이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면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과목을 만들어줘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의 비중을 이렇게 높여놓으면 학교 현장도 바뀔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SNU 역량평가 면접, 지역균형 전형은 여전히 생활기록부 면접이에요. 생기부 기반. 그런데 일반 전형은, 원래 기존의 일반 전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 제시문 주고,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는 인문학, 사회과학 제시문 주고, 그 다음에 제시문 분석할 시간 주고 답변하게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일반 전형은 면접이 더 어려워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내신도 변별이 안 되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학종에서 면접을 더 세게 해야겠다. 똑같은 1등비를 할지라도 누가 더 잘했는지 확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면접을 조금 더 세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역균형 전형은 생기부 기반 면접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세특에. 그러면 질문을 예를 들면 땡땡땡을 배우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면 소개 한번 해보세요.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전공 연계 과목 혹은 지원 모집 단위 관련 학습 동기 질문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추가로 전공과 관련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기존에는 그냥 생기부를 확인하고 아예 생각 묻고 이런 거였는데 약간 심층적으로 지역균형 전형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확인하려고 하는 면접으로 가려고 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럼 나머지 대학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대학에서 얼마 전에 공동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럼 대학에서는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랑 대학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현장 교사들의 생각, 그다음 대학은 주로 이제 입학 사정관이 되겠죠. 대학의 생각이 좀 나눠져 있는데, 자, 2028에서 그럼 전형 유형별로 적정 모집 인원이 교과 전형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 어떻게 되고 실기 위주 전형,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자, 근데 재밌는 거,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자, 여기 보시면 색깔이 파란색은 축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은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회색은 확대해야 된다. 근데 대학에서 생각하는 교과 전형은 축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지가 제일 많기는 해요. 두 번째가 축소해야 된다, 확대는 거의 없습니다.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을 유지, 그 다음에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큰 차이가 없어요. 고교 학점제는 아이들의 진로랑 전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설된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수해서 아이들을 뽑기 위한 그런 건데, 그러면 내신만 본다? 그리고 내신의 변별도 이제 어려워졌는데 그럼 교과 전형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랑 대학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확대해야 된다.
이게 맞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적합한 게 고교 학점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는 향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수능은 어떻게 돼요? 학교 현장에서 축소해야 된다랑 유지해야 된다가 똑같고요. 그 다음 대학에서는 축소해야 된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도 쉬워지니까 정시로 뽑는 그 비율을 좀 낮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은 좀 줄고 학생부 종합 전형 오히려 더 늘고, 그리고 정시로 뽑는 인원은 좀 줄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추가로 반영했으면 하는 게 뭐냐. 서류평가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변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따로 서류평가가 추가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서류평가는 생활기록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류가 생기면 말고는 없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게 내신 등급 나오고 세특 나오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건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정성평가를 반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신에서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지금 교과 전형에서 원래 수치만 봤던 대학들이 많아요. 근데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과목을 어떤 과목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특 내용도 같이 보면서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신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교과 전형에서. 여기 보십시오.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 자,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교과 전형에서도 추가해서 평가를 하자라는 의견이 대학에서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 교육과정이 얼마만큼 이 고등학교에서 잘 개설이 돼 있지, 많이 개설이 있지, 다양하게 개설이 돼 있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교과 전형에서도 더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고려대학교가 교과 전형에서 교과 90, 서류가 10% 들어가요. 이 서류 10% 중에서 그 공동체 역량이 30이고, 그 다음에 교과 이수 충실도가 70%가 들어가거든요. 성균관대는 교과 전형에서 전체 100 중에 교과 정량 평가가 80%고 교과 정성 평가가 20%가 들어가 있어요. 한양대는 교과 정량 평가 90, 교과 정성 평가 10. 그리고 경희대랑 건대는 동일하게 교과 전형에서 정량 평가 70, 교과 종합 평가가 30%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 정성평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목을 택했냐, 네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서류를 보는 것은 많은 대학으로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 우리 아이 정말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를 보내려고 했는데 정말 내신 받기는 쉬운데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해 주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그냥 내신은 받기 쉬워요. 근데 그런 노력이 없다? 그럼 교과 이렇게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점점 더 많이 보게 된다? 그러면 더 우리 아이들한테 내신만 받기 쉬운 그런 고등학교에서는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택 전략에서 이 고등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교육과정 이게 쭉 나와 있거든요.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보시면서 다른 학교에 없는 과목들이 이 학교는 되게 많이 개설해 줬네. 그러면 똑같은 내신 받기 쉬운 학교라 할지라도 그런 교육과정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를 조금 더 어머님들께서 우선적으로 그 선택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교육과정이랑 교과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라는 게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이랑 교과성적 종합평가에 세특도 넣자 하는 것은 이 비율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왜냐하면 세특을 평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학사정관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수치만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없어도 되는데,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특을 안 보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성적만 종합평가하자라는 그 비율이 되게 더 많은 겁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통해서 면접을 보자.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의 면접 평가를 어떤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러면 세특에서 좀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제시문 기반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세특에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그 원하는 긍정 반응.
더 높았습니다. 대학에서는 이 교과 학습할 때 상황 확인 면접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조금 더 많이 투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은 있을 수 있는데 긍정 반응이 대학에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도 등급을 변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접을 봤으면 한다.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접을 교과 전형에서는 대학에서는 면접을 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면접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 면접을 조금 더 강화할 수는 있지만 다른 전형에서 면접을 또 본다? 이걸 확대를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2028 이후 대입 방향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당연히 내신 보고 수능 최저 있고, 근데 서류도 보는 대학이 있고 안 보는 대학이 있고, 이건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교과 전형에서 내신에 수능 최저 기준을 두는 대학들이 많고 여기에 생기부를 보는 대학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도 높아요. 내신 변별이 어려워진 거니까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면접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력이 많이 투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확대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교과전형 선발 인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에 맞지 않는 그런 전형이라고 대학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택 과목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내신 변별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됐으면 이 어떤 선택 과목을 이수했지라는 것들을 더 비중 있게 두고 평가를 하려고 할 거고, 면접이 강화될 거다, 서울대처럼. 그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 인원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고교 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 논술 전형. 연대가 내년 입시, 2027학년도 입시에서 과학논술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논술 전형도 사실 이 2028 대입 개편이랑 관련해서는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크게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정시는 현재 수능에서 이제 내신 반영하는 대학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근데 정시도 선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맞지 않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교 학점제랑 맞물려서 학교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더 증대가 됐다. 그리고 재학생은 무조건 수시에 더 올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시 비중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더 정시로 대학 들어가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학생은 무조건 더더욱 수시에 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 자, 선택 전략입니다.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학원이든 어디든 풀어보게 하셔서 우리 아이가 A, B, C 고등학교 문제를 풀었을 때 몇 점 나오는지, 그리고 몇 점으로만 확인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이 점수를 받았을 때 몇 등급 나올지 학원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서 아이들이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고 고등학교 선택 전략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중학교에서 뭐 석차 백분율이 몇 프로인데, 그럼 선배들 중에 나랑 비슷한 석차 백분율을 가진 선배가 어떤 고등학교를 갔을 때 몇 등급 나오고 있는지, 나랑 비슷한 석차 백분율을 가진 선배들의 위치를 보면서 그 선배는 잘하고 있나? 그럼 내가 이 학교를 가도 나랑 비슷하게 했던 선배인데 잘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다른 학생과 선행도 비교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이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이 고등학교가 정말 선행이 많이 돼 있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예요. 그러면 내가 선행이 많이 뒤져 있다. 그럼 내신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고등학교에 다른 학생들이 선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파악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원,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정원이 몇 명인지. 왜냐면 200명인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이 20등까지, 300명인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이 30등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교과전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 등급이 중요한 거니까 학교 알림을 통해서 정원 알아야 되고, 자, 문이과 비율도 우리 아이는 문과 갈 건데 근데 이과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사회탐구 이런 거 내신으로 이수했을 때 등급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문이과 비율은 학교에 전화해 보시면 알려주십니다. 근데 매년 좀 다르기 때문에 비율이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학교도. 자, 그리고 대입 실적이 수시냐 정시냐. 우리 아이는 수시로 갈 건데, 아니면 우리 아이는 정시로 갈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 중에서도 교과로 많이 갔냐 학종으로 많이 갔냐. 우리 아이는 학종으로 대입 준비할 건데 근데 학종은 거의 합격 못했어요. 교과로만 합격했다? 그럼 또 안 맞겠죠. 자, 이렇게 실적도 나눠서 확인해 보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희망 전공 관련된 교육과정 개설이 돼 있냐. 돼 있어야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또 하나는 만약에 희망하는 그 전공 개설돼 있지 않다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해도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은 돼요. 그 고등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어서 내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거점 학교를 통해 공동교육과정 이수했다? 그러면 또 대학에서 또 좋게 평가해 줍니다. 대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학교 분위기에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학생은 학교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내신 안 나와도.
왜냐면 정말 학교 분위기가 안 좋은 고등학교 가잖아요. 내신도 안 하고 수능도 안 해요. 근데 학교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내신은 안 나올지언정 또 수능 공부는 하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남녀공학, 이성이 정말 많이 관심이 많다. 남녀공학 보내시면 안 돼요. 근데 대치동은 남고 여고 많아요. 송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강남도 그렇고, 그죠? 근데 그 외에는 공학이 많긴 하던데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성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남녀공학을 보내시면 안 된다. 교과전형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이에요. 그래서 내신 잘 받으시는 학교가 일단 1순위여야 되고요.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등학교 블라인드 평가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계속 꾸준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평가하게 하지 말아달라. 학교 보면서 평가하게 해달라. 이게 맞죠,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학교의 환경을 보면서 정성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학교를 가려놓고 평가한다? 그러면 정량평가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신을 먼저 챙겨야 된다. 활동보다.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이수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성취도 되게 좋게 해야 된다. 활동보다는 무조건 내신이 우선이 돼야 된다.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할 때 진짜 평범한 일반고를 보내신다 그러면 진짜 더욱더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 보내셔야 돼요. 애매한 일반고 보내시면 안 돼요. 평범한 일반고를 보내실 거면 차라리 정말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 보내셔서 1등을 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구 및 특목자사고는 큰 변화 없어요. 지금 기준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거거든요. 이 2028 대입 개편되는 고1서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도 큰 변화 없으니까 그냥 기존에 생각했던 만약에 고등학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학 약하고 희망진로 문과, 무조건 문과다 그러면 외고 무조건 유리합니다. 광역자사고는 여전히 수시 유리한데 근데 여전히 이제 정시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더 실적이 더 좋기는 한데 수시에서도 여전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자사고.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어머님들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 잘 해보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시켜 주시는 거 적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